돈이 드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그룹이 파생상품 계약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모든 이자 계약이 전면 무효화됩니다. 초고금리,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3대 법안이 절차 표결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10년간 2조 원 규모의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오세훈 시장은 속도가 공급의 핵심이라며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이재숙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에서 자진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며 거치는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청문회 이후 두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낙마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재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그리고 교육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아교육과 일반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정책 이해 부족이 지적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 배출과 비대 수리를 지시했다는 논란에 이어 임금 체불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권 내부에서도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갑질 논란은 국민적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낙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에게 감성파리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 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재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은 일부 후보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CJ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JCGV가 자본 잠식 상태였던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TRS 계약이 금융투자 행위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신용보강과 지급보증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의 판단입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단기 순손실 누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영구전환 사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재무 위험으로 인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J와 CGV는 TRS 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가 영구전환 사채를 인수하게 했습니다. CJ그룹 측은 해당 계열사들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였을 뿐이라며 TRS 계약은 자본시장에 통용되는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모든 이자 계약이 전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모든 이자 계약은 효력의 전면 무효로 인정되며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 강압적 방법으로 체결한 대부 계약이나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즉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돼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에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였지만 앞으로는 원금까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인신매매와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3대 법안으로 불리는 클래러티법과 CBDC 감시 방지법, 그리고 지니어스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끝에 공화당 내부 반란표를 막아낸 결과입니다. 가상자산 3법은 디지털 자산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이번 절차 표결 통과는 사실상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다만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 방식과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데다 상원과 민주당의 입장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규모는 총 2조 원으로 매년 약 2천억 원씩 적립해 향후 10년 동안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공급 계획 외에도 연간 2,5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조성 계획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한 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은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데 서울시도 이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 과정에서 대출 규제로 이주비가 부족한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6억 원 한도는 비현실적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과 집행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